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마켓식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다뤘었는데 그때도 뭐 말을 바꿨다라고 다뤘잖아요. 네네. 오늘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이 번복되고 또 오늘 나온 경제 지표들은 조금 많이 부진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이틀 전에는 이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좀 침체 가능성이 확대된 바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인플레 억제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침체가 필연적이지 않다고 재차 좀 다른 워딩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 억제 의지를 좀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이 안심했다 이렇게 해석한 바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 금리를 어쨌든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제 침체 여부를 지금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틀 전 같은 경우는 상원 의원들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주 좀 질문을 좀 뾰족하게 던진 바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당연한 말을 좀 밝히면서도 침체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때 전일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가 오전 중에 좀 상승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파월 의장 발언을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후에 들어서는 이제 경기 사이클에 좀 민감한 한국과 대만 증시가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재차 확대하면서 좀 이런 해석에 대해서 다시 의문이 좀 생긴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홍콩과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와 이제 약간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연준이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를 이제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인플레 억제는 결국 이제 인플레 억제를 위한 이제 긴축 속도는 결국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경착륙이든 영착륙이든 간에 이런 상황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것이 지금 WTI 가격입니다. 네. 전날보다 1.9달러 이제 1.81% 하락한 이제 104달러에 마감했고요. 이날 이제 WTI 가격은 이제 5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유류세를 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네. 뭐 그런 점도 있으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반영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이제 글로벌 IB 같은 경우도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상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재차 하락을 했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3.1% 수준인 3.07%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이 S&P 500 지수 내 에너지 관련주가 한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자재 산업 금융 관련주가 재차 떨어졌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대로 이제 부동산 헬스 유틸리티 관련주가 2% 이상 올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를 좀 해석하는 관점이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파월 의장의 말에 시장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조금 좋다가 말았던 게 이번 시장 반등이 좀 과매도 상태에서 나온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는 아니겠죠? 과매도 상황이라고 해도 저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게 이제 PER과 이제 실적인데요. 네. 사실 EPS가 경기 침체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PER 또한 이제 재차 금리 상향으로 인해서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발락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번 분기 들어서 미국 증시가 하루 2% 이상 상승한 날은 겨우 6번째 불과를 했고요. 문제는 그 이전 5번 정도의 사례를 보면 2% 이상 주가 반등한 후 그 다음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반등 후에 더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한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이런 점을 보면 약간 당일에 오버슈팅이 이루어져서 좀 주가가 상승폭을 확대하더라도 네. 이제 본격적인 이런 투자 심리 개선 또는 이제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기는 좀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반등이 더 이어지려면은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인플레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게 많이 부진했습니다. 지금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경기 침체 논란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조업 지표들이 지금 많이 속속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이제 캔자스시티 연은의 6월 관할 지역 제조업 합성 지수만 보더라도 네. 전월비 둔화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인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 또한
재차 이제 예비치가 재차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를 가장 크게 경기 사이클을 가장 이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사실 주택 시장인데요. 미국 주택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이 좀 크게 감소를 하고 있고 신규 주택 판매량도 작년 12월 84만 채에서 저번 4월 같은 경우는 59.1만 채로 좀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라 사실 이런 감소는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자동차 판매도 이게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강도 높은 긴축은 경기 침체를 좀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 명목 성장률이 기업 어음 금리보다는 높습니다. 과거 미국 경기 침체 국면에서 미국 명목 GDP 성장률,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보다 기업 어음 금리, CP 금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사실 이렇게 말을 좀 애매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강도 높은 긴축은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대신 금리 인상 기간은 짧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 5월만 해도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정점 시기가 내년 한 8, 9월 여름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6월 FOMC 전후로 이제 이번 금리 인상 전점이 내년 5월로 좀 앞당겨진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조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지금 종목들도 호재에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제장 국내 증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 증시가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네. 특정 시간대에 낙폭을 좀 크게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매크로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악재에 좀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지표가 6월 이제 수출인데요. 6월 1에서 20일 수출이 마이너스 3.4%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3.4%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일평균 수출로 보면 6월 1에서 20일 수출이 11% YOY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최악은 아니지만 수출은 둔화되고 무역 적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무역 적자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국내 증시 PER과 환율에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1,300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마감하기도 했고요. 이런 글로벌 경기에 예민한 대만, 그리고 홍콩 증시도 약간 불안한 것이 살짝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U 정상회의에서 지금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이번 장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EU 후보국 지위를 얻은 게 이제 코스피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 이제 추가 에너지 제재를 가할 경우 유가 상승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반영할 수 있을 것 그런 게 약간 우려가 되고요. 네. 지금 상황 자체로만 보면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2020년 3월 코스피를 연상시키는데 당시 3월 둘째 주에 한 주 만에 좀 1.13% 하락을 하면서 네. 2000을 깨자마자 또 1700을 하회했고 그 이후 쉬지 않고 1400대까지 좀 밀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지금 중앙은행이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취약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훅 밀린 주가는 코로나 때 이제 저희가 봤다시피 의외로 또 빨리 복원되곤 했습니다. 코스피 2200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생긴 버블은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패닉이 좀 악재의 끝자락에서 좀 종종 자주 좀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장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가 예전의 하락장을 다시 경험할지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좀 하락이 나오고 나서 크게 반등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악재의 끝자락이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악재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맞습니다. 마켓식스 함께 하셨고요.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